배꼽! 안녕하십니까. 배꼽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게 기대가 되는 이 주식들, 로켓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전에 사실 공부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조선주 강조하기 전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또한 대장주가 되는 그 종목들을 돌파매매 시도를 해서 크게 아주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종목군들이 기대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해서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UAM 관련 종목들로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주항공 관련 분야가 유망한 이유가, 앞으로 뭐 우주 여행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스페이스X가 실제로 우주항공 하면 국방과 그 UAM, 그 다양한 어떤 위성이라든지 다양한 기술 쪽에서 미사일이라든지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최근에 이제 많이 매수를 해 놓은 종목군이죠.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온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 뭐 수익을 보고 일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드론이 하늘 위를 떠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1.27% 오른 2552.79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제 반등이지만 상승이 더 이어나가려면 뭐 2600도 돌파하고 계속 돌파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죠. 이 지수가 이렇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놓친 종목도 있지만은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근데 이제 반등은 잘 나오고 그래도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계속해서 그게 중요하다. 504종목 상승에 357종목 하락. 예, 상승률이 훨씬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1% 오른 874.20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994종목에 508종목 하락으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은 좋은 시장이다.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만 나왔지만은 오늘은 조금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궁금하시겠죠? 물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종목,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다 알고 있겠지만 좋은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밑에서부터 모아왔어요. 계속 관심 가지고 주준하님 채널에서도 강조드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유할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했던 종목이에요. 아마 바닥부터 사신 분들은 벌써 200% 이상 수익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12만 원대에서 돌파 매매도 시도를 했어요. 돌파 매매를 시도해가지고 아주 큰 수익을 보고 있으실 거예요. 돌파 매매 하신 것만 하더라도. 저도 뭐 한 5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아주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돌파 매매 할 때 샀습니다. 미리 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샀고. 그래서 아직 뭐 수익을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은 보고 있어요. 수익을 잘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수익률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 부근에서 샀고 굉장히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을, 이렇게 위성을 자신의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가지고 가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 우주항공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UAM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술, 뭐 위성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뭐 이런 분야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기술은 퇴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뭐 더 노력하지 않으면 기술은 퇴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달나라에 가서 실제로 사람이 착륙을 해가지고 달의 어떤 여행을 다녀온 게 벌써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기술은 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볼 때 이집트 피라미드도 아직까지도 뭐 미스테리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기술이라면은 충분히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기 뭐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건축물도 굉장히 탄탄하게 건축물들을 남아져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갈고 닦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퇴보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또 다른 종목도 봐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유망하다. 제가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까 UAM이라든지 뭐 미사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망하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공부했던 게 이제 LIG 넥스원, 이제 우리는 좀 더 샀어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다 넘어갔네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샀죠. 조금씩 샀어요. 오늘 이제 돌파 나오기 전에 추가 매수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돈이 뭐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저랑 이제 놀기 위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걸로 보이지만, 돈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뭐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요 정도에 샀을 거예요. 4만 원 부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원, 평단가가 4만 원 정도 됐었고 매도를 11만 원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깊숙이 들어와서 그냥 사지 마라, 일단은 바닥 잡고 사라, 그리고 요런 데서 사라.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아무리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한 요 정도에서 사면 됩니다.
여기서 팔고 요 정도에서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았지만 한 요 정도 8만 원대 사면 된다. 그쵸? 뭐 굳이 7만 원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살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에서 사면은 잘 산 겁니다. LIG 넥슨 사놨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제 사실 이 세 가지 종목들이 거의 대형주죠. 대형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기술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머지는 이제 약간 부품주들이 나머지 밑에 이게 딸려 있지만은 대장격인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냥 보유를 하시면 돼요. 뭐 빨리 안 간다고 덜어내고 싶은 사람은 덜어내는 것도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냥 물어보면은 뭐 계속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파시려면 팔아라.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돼요. 여기서 못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시도할 때 매수하고.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업종 자체의 어떤 거는 기대감이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나는 충분히 6만 원도 넘어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건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원래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보유한다면은 요만큼 떨어지더라도 조정 감내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사고 그냥 보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매도를 좀 해고 여기서 안 샀어요.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은. 근데 여기서부터 좀 사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먹었던 게 뭐 코스모학도 먹었고 뭐 다양한 종목들도 먹었어요. 2차 전지로 먹고 또 또 뭐가 있을까? 뭐 SM도 샀었고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이수 베타시스 샀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먼저 먹고 와가지고 이 정도 자리에서 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된다. 딱 바닥에 완전한 눌림목에 살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보면은 야 그때 사면 되잖아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종목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가장 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종목을 받고 오늘 주요한 이 세 가지 종목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자면은 삼성전자도 자 오늘 2%는 오르네요. 근데 여기서 산 게 과연 잘한 투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 종목만 보면은 삼성전자를 55,000원에 산 게 바닥에 산 게 승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종목만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의 시점으로 보다 보면은 야 55,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30%나 수익인데 야 엄청난 게 잘 산 거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면 2,000개 가까운 종목들 2,000개가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그 종목 중에 먼저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사서 수익을 먼저 본 다음에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세가 먼저 나오는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먼저 사는 거고 다른 종목들 이제 막 강세가 시작되는 우리가 최근에 산 하나 오션 같은 거를 빨리 사가지고 수익을 보면 그게 더 유리한 투자 결정일 수 있다. 그리고 강세가 나중에 나올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된다. 그리고 팔 때는 약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싸게 팔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쉽게도 놓친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금양 같은 종목들이 정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정도는 그렇죠? 이걸 어차피 고점에서 때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 샀어도 한 10%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팔았던 자리와 지금 자리가 한 10% 정도 오른 상태예요. 근데 그 이상의 수익을 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도 정고점 돌파하고 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황제주 등극이다 이제 뉴스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뭘 몰라요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전망을 포기했어요. 이제 떨어질 거라고 계속 외치다가 이제 아니야 몰라 자기네들도 나도 몰라. 이제 몰라. 이제 그냥 80만 원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를 시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끝을 몰라요.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 눌림목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전 또 얘기할 거예요. 이제 팔아라. 근데 또 중간 눌림목 그게 끝일 수도 있고 중간 눌림목이 형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가니까 모른다. 8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중요 자리를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매 해볼 수 있었다. 제가 놓쳤다. 아무튼 지금 80만 원 돌파했어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사실 금양이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그으면 돼요. 여러분들 손절 라인이 무서워서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이런 종목은 무조건 손절 라인을 긋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80만 원. 자 지금 매매하려면 90만 원 요 정도 자리에 얼마인지도 안 나오는. 자 90만 원, 8만 원, 80만 원, 90만 원. 자 90만 원 자리에 매도 라인 또 긋고 자 다음에 95만 원에 매도 라인 긋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절 라인 그러니까 내가 수익 중이라고 해도 그거를 손절 라인이라고. 왜냐면 내가 지금 가격보다 떨어지면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 얘기를 고지고대로 손절 난 이익인데 왜 손절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100만 원 찍고 90만 원 팔면 그냥 손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은.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게 매매 라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 내가 수익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품일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무조건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라인을 설정해 나가면서 이게 제가 제 매도 라인, 매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려나가면서 보유를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예전에. 자, 그거 어떻게 했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파가 나올 때부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 라인을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이런 매매 라인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매매 라인은 이렇게 높여가요. 높여가고. 근데 한 번도 이탈을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높여가다 보면은 이탈을 안 하니까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또 돌파하네. 또 이 정도 자리 또 놔놓고 이 정도 자리 놓고. 이렇게 흥분하네. 여기서 딱 매도 해버린다면. 진짜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촘촘하게 매도 라인을 딱 만들어 나가면서 라인을 긋는데 이탈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크게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강세가 유지가 되면 그냥 보유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해서 매도 라인을 높여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내가 손절은 손실을 확정짓기 때문에 슬퍼서 못해요. 근데 이익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10억을 벌 수 있는 걸 1억만 벌고 그냥 익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유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만약 제가 보유하라고 계속 말씀을 안 드렸으면은 이미 그냥 매도를 해버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보유를 하는 거예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항상 라인을 그어 나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래서 뭐 테스트 매매나 매매 시도를 해봤던 종목들도 보면은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점에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런 2차전지와 관련된 리튬이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시황을 보고 매매 시도를 다시 해봤어요. 물론 손절 라인을 긋고 매매 시도를 다시 해봤고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매매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시 매매 시도를 한번 해봤다.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떤 상승을 보고 매매 시도를 해봤다. 대신에 손절 라인을 잡고 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려면 손절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매매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손절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너무 막 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금액을 딱 정해놓고 들어간 다음에 상승 시에 추가 매수하고 하락 시에는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차 매수했던 수량에 대한 어떤 손해만 우리가 손실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승 시에는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서 큰 수량을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샀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피라미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비중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힐링 이펜터님께서 뭐 K2 전자 900 수출 위성 시스템 계약 심상찮다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금 샀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그 재료보다는 시세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올라가도 좋은 이야기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리 비싸져도 그냥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뭐 저 바닥에서부터 사가지고 1000% 수익인데도 그리고 이제 팔 때가 됐는데도 재료에 너무 노출이 되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1억밖에 안 샀어. 근데 위에서 막 10억씩 질렀어. 그러면은 순간 조정에 내 수익을 다 돌려주고 막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는 속지 말고 재료보다는 그냥 시세가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위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와요.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얘기 나오다 더 좋은 얘기 나와요.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냥 이 시세를 시세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나가면서 보유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벌써 10배가 오른 상태죠 바닥에서. 10루타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워요. 10루타 10배가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한 소쿠리님 조문이 늦었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볼게요.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궁금한 거 먼저 볼까요? 우리 공부한 종목이 있으면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 관련해서 많이 나왔네요. 만도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도를 한번 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을 내일. 제목은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부분 전망은 금일 발간된 별도 보고서 참고 유망. 긴 시간 어려웠던 시기는 지나간 듯 보인다. 인적 분할 이후 2025년에서 2016년 5%대의 OPM을 기록했지만 2017, 2022년 6년 동안은 연간 4%, OPM을 달성한 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좋을 거다라는 얘기죠. 중국에서 매출 50%를 차지하던 HM 지향 판매가 급감했고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2020년에는 코로나 19가 발생을 했고 2003년엔 세 번째는 2021년에서 2022년 원가 부담 증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진짜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 자동차 부품주가 대부분 그렇죠. 화면 대단히 가보세요. 중국 시장의 경우 2017년 직후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수익성을 일부 양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부터는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국가가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원가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중이다.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도의 어떤 그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그렇고 있는데 일단 차트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만도 말씀드릴 때 한 요 정도 자리였던 건 많이 올라온 상태 그래 뭐 10% 정도 올라온 상태 아직까지 추가 매수하기에는 55,000원, 57,500원 이런 매물들 좀 소화해 주는 게 워낙에 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찌금찌금 올라갈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만 그냥 보고 있어도 돼.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한 종목이 먼저 가기 때문에 강한 종목 먼저 사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 시스템 같이 아까 힐링 이페터님이 이제 샀던 것처럼 이런 뭐 우리가 샀던 것처럼 하나 오션 같은 거 좀 강세가 좀 강하게 나와 보이는 그런 종목들 먼저 사. 코스모화 같은 거 오늘 그냥 가 잡고 사버렸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종목을 살 수 없고 강한 종목부터 먼저 사세요. 대신에 공부는 다 해야 됩니다. 공부는 다 해야 돼요. 이인혜님 저도 안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고 그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책임감으로. 많이 힘들겠죠. 저도 힘들고 힘든데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된다고 많이 위로해 주셔 가지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별로 볼 만한 게 없어요. 그 HL 만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진짜 꾸준히 우상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봅시다. 삼성 엔지니어링 꾸준한 실적 개선세 2023년 2분기 시장 예상치 부합 전망. 매출액 2.7조 원, 9.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성장했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2022년 수주 현장 실적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화공 부분은 그룹사 물량 확대 증가에 후행한 매출,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기 영업이익은 2022년 2분기 사우디 자포라 비용 잘못 썼나? 반영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대단하네요. 비화공 수주 호조, 화공 수주 공백과 연말 기대감. 비화공 수주 실적은 그룹사 물량 확대로 6.3조 원 수준, 역대급 수주고 2022년 대비 5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P4, 미국 테일러 중심으로 배터리 바이오 부문에서 추가 성과로 역시 하반기 역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공장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오더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계속 우상향하죠. 이렇게 눌렸다가 올르고 눌렸다 올르고 눌렸다 올르고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때는 큰 눌림목에 사고 쫙 많이 오르면 때리고 큰 눌림목에 사고 쭉 오르면 때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인혜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제가 이제 다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슬픔이 그리고 우리의 제 마음에 있는 슬픔과 그런 슬픈 일들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는 정말 큰 슬픔이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 혼자 슬프다고 울고 있는 거는 조금 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저보다 물론 이제 제가 크게 뭐 엄청 많은 나이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은 저보다 정말 훨씬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있을 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건이나 사고들도 많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제 슬픔만 슬프다고 물론 슬픈 일이지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로 최근에 있었던 뭐 이태원의 어떤 그런 사고 물론 이제 저랑 관계없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또한 그전에 있었던 참사들 그리고 수많은 교통사고나 다양한 사고들로 큰 슬픔을 이겨내고 있으신 분들 그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이 65,000명 주주나의 구독자분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은 200,000 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 채널에 3,000명 정도 되는 채널에 곱하기 3 하면 10,000명 정도 될 수 있는 한 2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제 맘같이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도 아직도 이제 주식을 보다가도 어머니랑 이제 제가 주식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의 뭐 주식 이야기를 어머니랑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니께서 대화를 이제 막 잘 해 주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포스코 DX도 봤지만은 거의 포스코 IC 엄마가 보유를 하시면서 막 얘기했던 뭐 그런 얘기도 이게 상한가 가면 "야 그거 상한가 갔다." 막 하면서 이것도 기억나고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같이 울면서 제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아무튼 뭐 이 하나 시스템 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거를 팔지 마시고 강세가 나온 것들을 잘 보유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세가 나온 종목들 그냥 팔아 버리고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 가지고 계속 보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생각보다 젊으세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젊으신 상황에서 그런 이제 그게 된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생이 정말 짧다. 인생이 정말 짧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 나이대의 엄마를 생각하니까 별로 안 됐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어렸을 때 5살 때도 기억나고 3살 때도 기억나고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억과 저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때랑 지금이랑 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노인한테 80대가 된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런다잖아요. 79세보다 1살 더 많은 느낌인데 사람들은 나를 노인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영상이 자꾸 이제 저한테 떠 가지고 그거를 보게 자꾸 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 5살 때 기억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10살 때 계곡에 놀러 갔던 그 기억들이 바로 어제 같아요. 그죠? 정말 어제 같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분명히 어제 같고 어제 지금 어머니도 살아 계실 것만 같아요. 그냥 그 시간 근데 그 시간들이 35 제가 몇 년을 살면서 그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 그 시간들인데 그냥 나는 그냥 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시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엊그제 30 살이고 엊그제 20 살이고 엊그제 열 몇 살인데 다 기억이 나는데 나는 이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엄마가 늙은지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엄마를 기억할 때 '엄마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찍은 사진을 싸이월드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물론 저보다 한 10 살은 많으셨을 때의 어떤 사진이에요, 그 사진. 근데 너무나, 너무나 젊은 거야. 너무나 젊고 예쁜 거예요, 그 시절이. 어머니의 그 사진 시절이. 저는 엊그제 같은데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저한테도 제 자녀한테도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더욱더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더 느끼고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그냥 뭐
어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또 눈물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잘 드시고 멀쩡하실 때, 안 아프실 때 그 시간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시간 자체들이. 근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순간 자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예?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저랑 이제 방송도 그렇고요.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지인분들, 그쵸? 지인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감사해 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여러 번 깨달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깨달았지만 그게 이제 잊지 말아야죠, 이런 생각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마지막이었더라고요, 항상. 아무튼 사실 견뎌지려고 해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예. 여러분들 아무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과 그 시간들이 어떤 값지게 보내는 것들도 되지만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들, 내 삶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건 아니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보냈느냐. 그래서 이제 힐링 맥더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성공한 부자들의 성공의 비밀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은 내가 잘 되어야 가족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 악물고 힘든 시간은 좋다." 자, 이 악물고 힘든 시기를 버티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주식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성공에, 그건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정말 큰 노력을 성공을 하는 거. 이거는 삶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점, 내가 이렇게 목표 놓는 거. 나는 어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죽는데 죽기 전에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을 스코어로 생각한대.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스코어 게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쓰려고, 사실 저도 뭐 쓰려고 투자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제가 뭐 저는 돈을 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삶의 목표예요. 내가 주어진 목표, 임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다른 한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걸로. 이거는 주식 돈 잃는 거 이런 거는 고통도 아니에요. 돈은 고통도 아니에요. 돈을 잃는 건. 누구나 돈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러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서야 느끼는 거는 돈을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돈은 돈은 정말 잃는 건 진짜 별거 아니다. 아주 작게 잃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잃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돈 때문에 건강을 잃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돈 잃으면 뭐 다시 벌지 뭐. 내 고난을 사랑하고, 내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쓸데없이 말이 또 길어졌어요. 네, 말이 길어졌고요.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간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고,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쪼금 더 크게 상승해 주길 바라고 저도 바랄게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미소님 같은 경우 스트레스,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스트레스 당연한 거예요. 돈을 잃고 이러면 당연히 스트레스 와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반드시 그냥 잊어버리시고 탈출구,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세요. 그래서 꼭 스트레스를 푸시고 그다음에 또 도전하고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중요한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꼭